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사연 신청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형. 올해는 24살, 내년 25살 되는 한 청년입니다. 군대는 20살에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회사 생활을 2년 정도 해보니 고졸의 한계를 느끼곤 하네요. 고졸이란 이유로 무시를 좀 당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할 말도 없고 자존감만 낮아지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말로 해줄 때는 한 귀로 듣고 흘렸으나 겪어보니 좀 뼈가 저리네요. 저희 목표는 대기업 생산직입니다. 솔직히 간단한 일 좋아합니다. 몸 쓰는 것도 좋아하고요. 체력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생산직에 하는 걸 입사하게 되는 길까지 대학이 필수일까요? 생산직이다 보니 대학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많이 고민되네요. 학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경험이 중요할까요? 대학교를 가고 싶다면 전기전자과를 희망합니다. 이유는 고등학교 때 실습을 해보고 인생의 재미를 느껴준 과목이기도 합니다. 현재 기능사는 전기기능사, 지기차 기능사 이렇게 있습니다. 전산기가 과연 대기업 생산직이 유리한지 아니면 남들이 있으니까 다 따는 식으로 하면 메리트가 확실히 없는 것 같고요. 무한한 돈은 별로 없습니다. 20살 당시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 진학을 못하고 바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대학을 못 간 게 한이 되네요. 최근에 대기업 자소서를 쓰면서 쓸 점이 별로 없다는 것도 많이 느꼈고요. 저는 솔직히 머리는 그닥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다면 실무적으로 접해보고 그것이 책에 녹여져 있으면 귀에도 잘 들어오고요. 25살이면 늦은 걸까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직장생활 하고 있습니까? 사연자분? 20살에 군대를 갔다 오고 전역한 다음에 아마 일을 바로 시작하신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그 고졸 신분으로 안 하고 있어요? 그 일을 하긴 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그 전에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직장생활 2년 정도 했으면 짧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그 전에 맡았던 직무가 어떤 거예요? 어떤 공장이었고? 자재팀, 제조업체. 근데 거기서 본인이 고졸이라고 무시를 받았다고요? 근데 요즘에 고졸이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건 잘 없지 않나요, 여러분? 왜냐하면 요즘에 대졸도 좀 솔직히 말하면 좀 지적 능력이 떨어진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너무 많아요 이게. 예. 대학교를 왜 다녔지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사실 정말 명문대가 아닌 이상은 솔직히 말하면 현업에서 대졸이랑 고졸이랑 차이 거의 못 느낍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어떤 것 때문에 본인이 고졸이라는 학력에 컴플렉스를 가지게 되었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내가 볼 때 그런 것 같아. 님이 나이가 어리니까 괜히 뭘 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리니까 막내다 보니까. 아마 님이 그 일했던 직원들 중에서는 가장 막내일 거예요. 님 나이 때 아마 직원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만하니까 좀 뭐라 했을 거예요. 고졸이라서 뭐라 한 것보다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세상 볼 줄 모르니까 그냥 만만하니까 뭐라 한 것 같아. 좀 순진하고 착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보통 이제 이 블루카에서 일하다 보면 나이 걸리라고 하면 좀 맘먹으려고 하고 좀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꼭 있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이 고졸이라고 대놓고 무시하던가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도 고졸일걸요? 제가 알기로는. 자재팀이면. 자재팀이면 나 말고도 그 자재팀 안에 직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도 고졸이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고졸이기 때문에 무시받는 거 아닙니다. 일만 잘하면 뭐 문제 없습니다.
대졸도 일 못하면 오히려 더 깨집니다. 잘 들으세요, 사연시청님. 대학교 졸업했는데 일 못하잖아요. 오히려 고졸보다 욕 더 먹어요.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너는 대학교 왜 나왔냐? 등록금 날렸네. 너 같은 사람들 대학 들어가면 받아주냐? 이런 식으로 더 욕먹어 이게. 요즘에 대학교는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네. 나는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다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팀이하네. 이런 얘기 들어요. 현장에서 일 못하면. 내가 보니까 고졸이기 때문에 무시받았기 때문에 뭐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단지 이제 내가 고졸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고졸이 가진 학력의 특성상 좀 좋은 회사를 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고민인 것 같아. 근데 무조건 대기업 생산직만 노리는 거예요? 대기업 생산직만? 뭐 중견기업 이런 건 상관없고요? 무조건 대기업 생산직만 가야 돼요? 아니면 대기업 생산 중에 뭐 목표라는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에 대기업 생산직 관련 사연들이 좀 간간히 오긴 하네요. 예. 뭐 대기업 생산직 가면 좋죠. 좋은데 문제는 점점 가면 갈수록 현대 엘리베이터요. 얘기하셔도 됩니다. 얘기하셔도 돼요.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요즘에 대기업 생산직도 옛날처럼 많이 뽑지 않아 이게. 요즘 경기 어렵다 보니까 경기 어려우면 그 대기업들이 이제 설비가 투자를 안 하거든요. 공장도 안 늘려요. 그러면 보통 대기업에서 대양 채용하는 경우는 뭐 새로운 공장을 지어야 된다거나 설비 투자를 했을 경우 많이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형퇴직자들 채우는 거 아니면 사실 많이 뽑지 않습니다. 이게 기업에서 설비 투자를 안 해요. 다 중단했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평택 저 공장 다 중단했잖아요. 이게 그러면 들어가기 힘듭니다. 무조건 대기업만 노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대기업 못 들어가면 어떡할 거예요. 만약에 대기업 아니면 뭐 다른 공장은 공장도 아니야? 그런 마음 가지 말라는 겁니다. 눈이 너무 높아 이게. 그러니까 뭐 대기업 생산직 갈 수도 있어. 갈 수도 있는데 확률적으로 사실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고등학교 생기부 어떻게 돼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기억나십니까? 출결 상태가 어떻게 돼요? 출석 결석 개근입니까? 아니면 뭐 중간에 학교를 조퇴를 했다거나 결석을 한 적이 있나요? 이거 알고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요즘에 대기업들이 생기부 엄청 중요하게 보는 거 아실 겁니다. 조퇴결석 얼마나 했어요? 조퇴결석 그러니까 조퇴가 몇 번 있어요? 만약에 모르겠으면 5번 정도요. 5번 정도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5번 정도를 알고 있는데 막상 있잖아요. 생활기록부 뽑아보면 10번 적힌 경우도 있어. 그러면 이미 가늠이 안되면 동사무소 아니면 이제 내가 모교 가가지고 뽑아야 돼. 노력만 안 하거든요. 그 동사무소에도 뽑을 수 있지 않나요? 생활기록부 뽑을 수 있을 텐데. 뽑아가지고 그 서류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요. 정확히 몇 번 있는지 알아야 돼. 일단 불리한 거 맞아요. 요즘에 현차도 보면 다 개근이야, 개근. 현차 이번에 뭐 최종 합격 된 사람 보면 다 개근이야, 개근. 물론 님보다 출계 더 심한 사람도 있지만 일단 조퇴가 있다는 거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거 다 봐요. 채용 담당자가. 동사무소 가서 뽑을 수 있죠. 그럼 돈 몇백 원 주고 뽑으면 되겠네. 그거 나중에 시간 나면 동사무소 가가지고 한번 뽑아보세요. 금방 뽑습니다. 그거 5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내가 출결 얼마나 되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거 그 민원 24가도 뽑을 수 있지 않나? 구청 거기서 못 뽑나? 기계로 못 뽑나? 아무튼 그거 한번 뽑아보세요. 일단 중요한 거는 대학을 이미 갈 건지 안 갈 건지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기가 애매하거든. 이분도 지금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12월 때 되면 이제 곧 있으면 전문대에서 이제 입학 신청 받는단 말이에요. 원서 지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 끌면 안 됩니다. 여기서 시간 끌어가지고 원서 시기 놓쳐버리면 1년 또 넘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갈 건지 안 갈 건지, 솔직히 말하면 이미 생사직 가려면 대학은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니 만약에 뭐 고졸인데 만약에 뭐 대기업 들어가려면요, 거의 없어요. 요즘에는 거의 없는데 그나마 들어가려면 내신 성적이 좋아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많이 중요합니다. 왜냐, 님이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니 만약에 고등학교 졸업해도 뭐 마이스터고 출신에다가 뭐 마이스터고에서 내신 뭐 한 2등급 안에 들고, 그리고 뭐 기능경기대 이상경력 있고,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내신 성적 안 좋죠. 그러면 고졸 가지고 안 돼요. 만약 님이 고졸이면 아마 출결뿐만 아니라 학교 내신이나 일상 성적도 볼 겁니다. 거기 다 남아있잖아요, 적나라하게. 근데 이 사람은 뭐 고등학교 때 뭐 학업 성적도 별로였고, 그리고 뭐 딱히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보니까 뭐 조퇴도 있고 이러면, 많네. 봐봐 봐봐, 많다니까 이게.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야. 봐봐, 제가 얘기했죠, 직접 뽑아봐야 한다고. 아까 5번 얘기했잖아. 5개가 아니잖아요, 15개잖아요. 그러면 이거 간단히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불리한 거야. 잘 들어요. 이미 고졸하면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계란의 바위치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고졸만으로 대기업 들어가겠다? 택도 없어. 중견기업도 사실 힘들어요. 보통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에서 생기부를 다 보거든요. 웬만한 기업에 다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있어요. 님이 객관적 불리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님은 대학이 필수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가 좋은 데 들어가려면. 아, 난 좋은 데 안 들어가겠다, 난 중소기업 같은 데 일하겠다 하면 굳이 대학 안 들어가도 돼. 근데 님이 좀 괜찮은 기업 들어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들어가야 돼요.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냉정하게 봐야 돼. 내가 그렇게 딱히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 내가 좀 불리하거나 이걸 인지해야 돼요. 그럼 불리함을 타파하려면 대학으로 메꿔야 됩니다. 대학교 가서 그냥 대학의 졸업자만 있는 게 아니라 학점 잘 받아야 돼. 학점. 제가 봤을 때 요즘엔 3점 후반대도 힘들어요. 4.0 넘어가야 돼. 4.0. 거기 장학금 목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를 못해도 어떻게든 따라가고 달달 외워야 돼. 단순히 대학교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점 잘 받아야 돼요. 정말 잘 받아야 돼. 이번에 현대자동차 최종 합격자도 보니까, 전문대죠 보니까 학점이 4.1, 4.2더라고요. 거의 이제 100점 만점으로 치면, 표준 점수로 치면 94, 95예요. 그 정도면 거의 뭐 그 학과에서 다섯 안에 드는 겁니다. 그럼 빡세게 공부했다는 거죠. 정말. 보통 그 정도 학점 맞으려면 뭐 수업만 들어가지고는 안 되고요. 늦게까지 나와 자격증도 따고, 뭐 주말에 나가서 또 자격증 공부하고 막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마. 그냥 난 대학교 졸업하고 그냥 전문대죠 학력만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문대 괜찮죠. 괜찮은데 문제는, 중요한 게 뭐냐, 본인이 거기 가서 내가 정말 수업 잘 따라가서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냐. 그렇죠. 전공과 관련있는 것만 넣을 수 있죠. 근데 보통은 필수라고 걸어놓은 곳이 많이 없어요. 우대에는 있고 필수는 많이 없어요. 보통은 기계과를 많이 갑니다. 기계가 왜냐면 법령이거든. 법령. 아까 전기전자라고 해요. 전기전자면 좀 문제가 뭐냐면, 하면 그거는 봐야 돼. 그건 봐야 돼요. 하면 하는 성격하고, 아니, 잘 들으세요. 내가 마음 먹는가 하고 피지컬로 따라주는 건 다른 거야. 일단은 그게 젊을 때는 막 그런 걸 객기라고 하거든요. 객기. 왜 객기가 있는지 아세요? 님 아직 힘든 거 안 해봤어. 진짜 24살이면. 우리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군대 전역하고 한 24살, 5살 가장 혈기왕성하고 자신감 넘치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꺾이는지 아세요? 뭔가 우리가 이것저것 하는데 잘 안 되고 하잖아요. 그럼 꺾여요. 이게. 뭐 저는 그게 없어졌는지 아십니까? 다 있었어. 그게. 근데
이 세상 일이라는 게 무조건 맘먹은 대로 안 돼, 이게. 어쨌든 님이 그러니까 만약에 대기업 생산직 가겠다고 치면 사실 생산직이 많이 힘들어요. 생산직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그런 규모 있는 생산직 가겠다고 하면 대학은 가야 될 겁니다. 대학은 가야 돼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아니라 가야 됩니다. 내가 불리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불리하다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게, 님이 대학을 간다고 하면 25살이고 졸업하면 27살이에요. 그러면 사실 대기업은 좀 많이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각오해야 됩니다. 대기업은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나이 커트란이 있거든요. 그러면 27이면 반도체는 좀 힘들 겁니다. 반도체 계열. 전자 쪽은 많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과를 굳이 전기 전자과가 아니라 좀 뭐 기계과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만약 님이 전자과를 나오면 전자과에 관련된 직종은 봐야 돼, 이게. 생산직이 있잖아요. 무조건 전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습니다. 맞죠? 기계도 있고, 화학도 있고, 석유도 있고, 뭐, 제지도 있고요. 님이 생각 이상으로 많이 있습니다. 철강도 있고, 가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분야에만 한정해서 보면 안 돼요. 여기저기 내가지고 하나 걸린 데 있으나 거기 다니겠다. 이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괜찮은 회사 하면 다 넣어가지고 그 중에 어디 하나 걸린 데 있으면 거기서 최종 합격한 데 있으면 거기 다녀야 돼. 이 전기전자는 좀 위험한 게 뭐냐면 전기전자 쪽에 한정된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대기업 중에서는 딱 정해져 있다는 거. 근데 그쪽 기업에서 만약에 채용을 안 하게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자, 고도하게 실습해가 재미를 느끼는 거하고 막상 내가 밖에 나가서 채용분에 써먹을 수 있는 거 다른 거예요. 감성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 사연자분. 실습을 하고 재미 느끼는 거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거 완전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있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재미 느꼈는데 막상 우리가 시험 나가서 해보니까 재미가 없어지고 현타 느끼는 거 진짜 많이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근데 왜 사람들이 참고 하냐? 어떤 회사 이미지랑 보수가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생각 가져야 돼요. 내가 뭐 회사 규모 괜찮고 비전 있는 회사면 어디든 나는 상관없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전기 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관심을 가져야 돼. 다른 과도. 단순히 흥미 요소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먹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재미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직업이 재미나는 사람 없으면 생산직 재밌어서 하는 누가 있습니까? 재미없는 일인데. 근데 왜 생산직 하는 거예요? 보수가 좋고 회사 이미지 좋고 나이 먹어서도 뭐 안 잘리고 노조가 버텨주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 화공 좋아서 하는 사람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가 재밌어 이게. 기계 만지고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어. 복잡하고 기름 만지고. 근데 그런 쪽에 수요가 있고 그런 쪽에 뭐 기업들이 많이 있고 그런 쪽에 잘만 들어가면 내가 잘 버티기만 하면 일이 힘들지만 그래도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고 다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게 재밌어서 가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게. 그 흥미 요소 접근하시면 안 돼. 이게 직업을 내가 이쪽 전공을 배웠을 경우 얼마나 많이 지원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이 도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기계를 하시기 좋을 거예요. 기계나 화학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보통 그런 거 아셔야 돼. 남들이 따는 거는 기본적으로 따는 게 좋을 겁니다. 남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요, 나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전산기를 일반 대기업 생산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따면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전산기가 전기산업기사 아니에요? 그러면 남들 가지고 있잖아. 나도 가지고 있어야 돼. 일단 그런 거 뭐냐면 내가 원서 지원하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자격증에서 좀 밀리면 안 돼. 이게 그런 거 뭐냐면 합격자들 중에
뭐 전기 산업기사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럼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따라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 학계자 중에 뭐 대기업생산 학계자 중에 10명 중에 6명이 가지고 있다. 그럼 따야 돼요. 정유사 하면 가스 산업기사나 위험물 산업기사 있잖아요. 그럼 따야 됩니다. 따라하는 겁니다. 이거는 님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님이 채용 담당자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 면접 합격자 10명 중에 한 7명은 그 산업기사 자격증 가지고 있어. 근데 나는 없어요. 뽑아줄까? 안 뽑아줘 이게. 그래서 보통 어떤 기업에서 원하는 자격증이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하는 자격증이 있어. 그런 것들 좀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서 이 자격증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 따야 돼요. 무슨 수가 있더라도 따야 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다웅치만 하고 여러가지 자격증을 많이 따놔야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요. 물론 자격증이라는 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실력을 보장하는 거 아닙니다. 자격증 있어도 뭐 일 못하는 사람은 천지빛깔입니다. 뭐 전기산업계에서 전기기사 있어도 전선 못 따는 사람 태반이잖아 여러분. 그냥 자격증이랑 그런 거죠. 그냥 이제 그냥 타이틀만 얻는 거죠. 그쪽 관련된 어떤 실무나 지식은 일하면서 쌓아야죠. 뭐 생산직 같은 게 뭐 자격증 따도 어차피 일하는 거나 솔직히 자격증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솔직히 말해 대부분 일이 다 그래요. 근데 이제 자격증을 회사에서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취업 준비를 해서 열심히 공부했냐 이걸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격증 안 딴 사람보다 그래도 자격증을 딴 사람이 그래도 이 사람 그래도 학교 생활 충실히 했네. 이 자격증 따는 거 쉬운 거 아닌데 나도 자격증 공부해보니까 어려운데. 네. 그것 때문에 따는 거지 자격증을 많이 땄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을 잘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생각해봐. 그 대기업 인사 담당자는 지금 누구냐 하면 보통 뭐 총무부장, 생산부장, 뭐 노조위원장, 공장 뭐 직장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이에요. 잔뼈 굵은 사람이죠. 님 같은 사람도 많이 써본 사람이야. 몇백 명 써본 사람인데 그럼 딱 보면 압니다. 척하면 척이 압니다. 아무리 뭐 산업기사 뭐 8개 9개 따도 시험 능력 없으면 완전 깡인 거 압니다. 알지만 그래도 자격증 딴 애들이 그래도 좀 낫더라. 더 성실하게 일하고 조직생활에 잘 적응하고 일 오래 하더라.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격증 많이 딴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 뽑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특정 분야만 들어가겠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회사 규모 있고 덩치 크면 다 지원하겠다 생각해야 됩니다. 다. 이번에 우리가 뭐 금호 타이어도 사람 뽑던데 그런데도 차이 나면 지원해야 돼. 타이어 회사도. 타이어 회사도 좋아요. 타이어가 좋은 게 좀 일은 위험하지만 그래도 안 망해요. 안 망해. 왜냐? 타이어는 다 들어가니까. 아니 아무리 자동차가 전기자동차 나와도 고무 타이어 들어가는 건 반박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타이어도 바꿀 수 있냐고. 못 바꾸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특정 분야를 좋아하니까 거기만 들어가겠다.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 이게. 네. 회사 규모 있고 비전 있고 괜찮은 회사면 내가 안 해본 분야를 하더라도 들어가서 적응하면 그만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다 지원하셔야 돼요. 어차피 님이 기본적인 일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야. 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정말 큰 기업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목적이 분명하면 전문대를 가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전기 전자보다는 기계나 화학 쪽을 선택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가시면 정말 빡세게 준비해야 됩니다. 2년 동안은 한눈 팔면 안 됩니다. 한눈 팔면. 약간 우리 고등학교 때 있죠. 고등학교 때 약간 야자듯이 공부해야 돼요. 기본 수업만 들어가면서 학점 따고 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전문대에서 못해도 한 3기, 4개는 따가지고 나와야 돼요. 이게. 그러면 아까 전기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위험물 산업기사 또 뭐 따면 좋을까? 하나 또 추가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 3개는 딴다고 생각하시고 4개 무리인가? 근데
가스까지, 가스 산업계까지 4개. 거기다 학점은 3.8 이상. 3.8을 마지노선 잡아야 돼. 요즘에 보니까 4.0 넘더라고. 와, 현차도 보니까 스펙이 으리으리해요. 정말. 현차 예전처럼 막 기능사 몇 개 뽑아진 그 시절이 아니야. 와, 스펙이 엄청 상향 편제됐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그 현대자동차 최종 합격자 스펙 올려놓은 거 보시면 놀래요. 4.4도 있어. 4.4. 4.35도 있고. 그러면 원점수랑 90점, 98이야 이게. 거의 뭐 만점이야 만점. 거의 진짜 거의 수험생처럼 공부한 거예요. 그 정도면. 사기 막 6상기도 있더라고요. 6상기. 6상기에 투 기사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빡세게 나이도 어린데. 살벌합니다. 아니 진짜 여러분들 그 취업 카페 보면 다 있다. 이거 심심해서 본다니까 여러분. 볼까? 일단 고졸이 없어요. 고졸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회사는 다 뚫을 수 있어. 왜냐하면 보니까 화학회사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지원했어요. 원래 대기업 화학회사 다녔는데 현차 들어가고 싶어서. 엄청 많이 지원했더라고 이게. 자, 여기 보면 있는데, 자, 기아 생산지도 보더라도 보면, 자, 기아 생산지 여기 보면, 자, 나와 있는 거 얘기해볼게. 나와 있는 거. 자, 전문대 졸업. 그러니까 현차가 아니에요. 현차나 기아랑 똑같잖아. 여기 기아가 좀 더 낫다고 하거든요. 자, 기아가 이렇게 뽑으면 현차도 이렇게 뽑을 거 아니야. 같은 계열사니까. 자, 서재 합격자 보면 나이 25 전문대, 총 평균 학점 총 평균 학점이 4.39, 거의 만점이에요. 산업기사 1개, 기사 1개, 기능사 1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전문대 졸업 예정, 학점이 4.43이에요. 기능사 6개, 산업기사 2개, 운전면허 1.5통. 또 한 명은 24살 전문대졸, 학점이 4.38. 근데 딴 자격증 없는데 산업안전기 있습니다. 학점이 와 깡패다. 근데 이거 뭐야 도대체. 4.0 밑으로가 없네. 거의 없어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가 이게. 그러니까 정말 빡세게 준비한다는 거. 그러니까 아무나 뽑지 않겠다는 거죠 이제. 4.8 아니면 4.8 어떻게 있어요. 4.8 어떻게 있어요. 4.3. 그러니까 꽈탑이야. 꽈탑이야 거의. 꽈탑이나 꽈 부탑 정도 되겠지. 4.2만 넘어도 거의 그 한 과에서 한 3손가락이 들거든요. 4.3 넘었으면 거의 꽈탑이지 거의. 내가 봤을 때는 거의 그 과에서 1등이지. 1, 2등 하는 사람들이지. 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자동차 쪽은 들어가기 힘들 거야. 완성차는 여기 너무 스펙이 상향 편제가 많이 돼버렸어요. 근데 여기가 많이 됐다는 거는 다른 것도 많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올라갔다는 것은 다른 것은 더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차가 좀 많이 높긴 한데 다른 것도 스펙을 많이 볼 겁니다. 포스코도 많이 보고 이제 다른 중견기업도 많이 볼 거예요. 왜냐, 지원자가 엄청 늘어났기 때문에. 엄청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옛날하고 다릅니다. 옛날처럼 막 많이 뽑고 하던 시대하고 달라요. 지금은 기업들이 좀 비상경영 체제라 가지고 딱 필요한 사람 뽑겠다. 뽑더라도 좀 괜찮은 사람 뽑겠다는 마인드를 바뀌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뭐 대량 채용도 많이 없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이제 투자 같은 거 안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뭔가 기업에서 이윤을 많이 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쓸데없는 돈 줄이자. 왜냐면 기업 입장에 사람 많이 뽑는 것도 돈이란 말이에요. 돈 낭비를 하지 말자. 돈 낭비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앞으로 사람들 많이 갖다 쓰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채용고가 많이 없을 테고 이제 뽑는 도 줄겠죠. 근데 지원자는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못 돌아간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얼마나 빡세게 준비하냐에 달린 겁니다. 이게 정말로. 일단 지금은 고졸만 가지고는 사실 뭐 님이 뭐 인맥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힘듭니다. 요즘 인맥 채용도 많이 없습니다. 만약에 뭐 님이 뭐 가족분들 중에 만약에 뭐 1차 벤더 쪽이 만약에 뭐 노조위원장이나 뭐 회사 이제 임원분들이 있으면 그런 걸로 빽 들어가서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요즘엔 그런 것도 잘 안 뽑아요. 안 뽑아. 안 나가니까 이게. 2차 벤더 쪽만 들어가도 웬만한 중견 이상의 이제 복지랑 급여는 되거든요. 요즘에 그런 것도 현차보다 요즘에 더 들어가 힘들었어. 그런 것들이. 자리가 잘 안 나요. 요즘에. 2차 벤더 채용도 많이 없잖아요. 최근에 본 게 에코플라스틱? 거기도 거의 현차랑 거의 동급이에요. 거기도 몇 년 만에 뽑았어요. 몇 년 만에. 그만큼 지원자가 안 나와요. 공개 채용 안 한 것도 많이 있고. 그만큼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정말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대기업 생산지 아니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막상 본인이 나중에 졸업해서 취업 준비해보면 야 중견기업 들어가는 것도 정말 힘들구나. 이거 대번에 느끼게 될 겁니다. 사람이 겪어봐야 알아요. 이게 말로만 하면 못 느낄 거야 이게. 근데 막상 내가 취업 준비해서 물 먹는다거나 지원자가 미어터진다는 거 아니면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거야. 야, 와 중견기업도 이 정도면 와, 대기업은 정말 박 터지겠는데? 이 생각 드는 겁니다. 아무튼 그 선택 잘하셨으면 좋겠고 본인 생각이 있으면 뭐 전부들 가시고요. 그게 아니면 좀 뭐 계속 일하시던가.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아니면이 아니다. 잘 들으세요. 본인이 판단하는 거야. 요즘 왜 이렇게 답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자, 저는 그런 겁니다. 만약에 본인이 뭐 중견기 이상의 생산직 같은 그런 큰 기업 들어가고 싶으면 전부들 가는 게 낫다는 거지. 무조건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어린 친구들이 자꾸 있잖아요. 뭔가 답을 달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답은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저는 문제풀이 요령을 가르쳐줄 뿐 답을 찾아준 사람이 아니야. 답은 본인이 하는 거. 저는 문제 푸는 요령과 답 찾는 요령을 가르쳐줬을 뿐 답을 알려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막상 시험장 가지고 문제 풀어서 답을 찾는 사람은 본인이에요. 강사분이 쪽집기를 하더라도 그걸 직접 풀어줄 수는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제가 하라는 대로 해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하라는 대로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저는 제가 시킨 게 무조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본인이 판단해보고 본인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본인한테 많은 선택 잘 하시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만약에 마음먹었으면 정말 청춘을 바쳐가지고 열심히 잘 공부해가지고 학점 잘 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한번 잘 판단해 보십시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